네, 안녕하세요. 감성인간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블로그 마케팅, 고객들한테 팔리는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컨텐츠를 인테리어 블로그에 올려야 할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텐츠는 역시 인테리어 시공 사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컨텐츠는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바로 시공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공 사례 포스팅은 시공 전후를 비교할 수도 있고 시공의 처음부터 중간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는 컨텐츠 또는 완공 컨텐츠, 완공 후의 모습만 어떻게 시공을 하였는지 정리하는 컨텐츠 등 활용 컨텐츠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간별로 사진이 풍부하게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50장 정도 주방, 거실, 현관, 욕실 등의 공간을 구석구석 여러 구도별로 풍부하게 찍는 것이 핵심이고요. 분량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보통 1500자 이상, 공백 제외하고 1500자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네이버 글자수 세기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량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고객들은 사진 위주로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노출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노출에 있어서는 분량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사진과 함께 곁들여서 어떻게 시공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담긴 분량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완공 컨텐츠에다가 고객 후기 같은 것들을 첨부를 해준다면 더욱더 신뢰감을 만들 수가 있겠죠. 카톡이나 문자, 댓글 등을 후기를 남겨준 것을 캡처를 해서 첨부를 하면은 더욱더 신뢰감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객들한테 그때그때 사진을 확보해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사례가 쌓일수록 해당 인테리어 업체의 전문성은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이 업체는 전문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쌓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공 사례를 차근히 여러 컨셉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시공 사례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유입 경로도 다양해질 뿐 아니라 고객들이 보기에도 이 업체는 전문적인 업체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공 사례의 포스팅의 중요점은 결국 검색 노출에 직결되는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정보성 컨텐츠 그리고 광고적인 컨텐츠는 사실 노출이 어렵고요. 대부분의 이제 노출 컨텐츠는 이러한 시공 사례 컨텐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살펴보면 동작구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될 텐데 인기글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완공 포스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완공 포스팅이 올라와 있느냐? 아무래도 고객들이 이러한 정보를 궁금해하고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상위 노출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리즘 상으로 많이 유입되고 체류가 발생하는 컨텐츠 위주로, 즉 소비되는 컨텐츠 위주로 이렇게 상위 노출되게 되어 있는데 완공 포스팅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컨텐츠, 이 정보가 고객들로 하여금 소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사례 포스팅은 가장 기본이 되는 컨텐츠이고 대행 과정에서도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컨텐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공 사례 포스팅 외에 또 다른 포스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두 번째는 업체 전문성을 입증하는 컨텐츠가 중요한데요. 우리 업체가 잘해요, 잘해드릴게요 이런 식의 어떤 홍보성, 전단지성의 멘트들은 절대 삼가셔야 되고 그런 멘트를 한다고 해서 업체 전문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한다라는 것은 보여준다라는 것이겠죠. 어떻게 사진을 통해서 실제 일어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업체의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또는 있는 그대로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의가 들어왔다, 또는 상담을 했다, 어떤 계약 협의가 일어났다, 어떤 시공 건수에 대한 몇 건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공유를 한다면, 그것을 보는 고객들은 이 업체 굉장히 상담 잘해주네, 혹은 이 업체 시공 건수가 많네, 그만큼 전문적이네 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진 자료와 함께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홍보적인 멘트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지, 또 시공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업체의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 이런 시공 사례도 아직 많이 없는 신생 업체다라고 했을 때는 문의가 들어오는 것 혹은 상담하는 것, 그러니까 시공으로 계약으로 넘어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의만 했다, 단순 문의성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인증 자료를 남겨서 어떤 내용을 상담해 줬는지, 어떤 내용이 문의가 들어왔는지를 실제 사진과 함께 인증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충분히 그것이 업체를 신뢰하는 좋은 판단 자료가 되고요. 만약에 그런 문의도 없다라고 하면 무료 할인, 상담 이벤트를 해서라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 플레이스 활용 같은 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공별 현장 소식을 종합적으로 2주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다달이나 이렇게 정리하는 컨텐츠도 매우 전문성을 입증하고 업체의 신뢰도를 높게 가져가는 데 좋은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러한 컨텐츠는 검색 노출에 유리한 컨텐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쓴다고 해도 노출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입이 된 고객들로 하여금 신뢰를 높이는 컨텐츠임은 분명하고요. 사실 시공 사례 외에는 다 어떤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블로그에서 이런 정보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테리어 공사 11월 마감입니다. 10월 인테리어 공사는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마감 포스팅이 아니더라도 몇 건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건에 대한 어떤 진행 현장 소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고객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이 업체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투명하게 다 공유를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시공 전 단계 그리고 시공 과정, 중간 과정을 생생하게 담는 컨텐츠를 담아야 합니다. 계약 과정을 생생하게 담는 컨텐츠도 좋습니다. 어떤 식의 상담 내용이 있었는지, 디자인 협의는, 자재 협의는 어떤 것들의 어떤 주요 쟁점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그리고 업체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좋고요. 물론 계약 과정을 오픈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겠죠. 타 경쟁 업체 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오픈하기는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솔직하고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오픈할 수 있다면 이런 컨텐츠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현장 실측을 한 어떤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겠다, 4주 스케줄이 있다라고 하면은 스케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공유하고, 또 고객의 요청사항, 어떤 현장의 특이사항 등을 정리를 해서 시공 전 단계에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겠다, 계획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공 과정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컨텐츠가 되는데요. 업체가 공사를 책임지고 확실하게 진행하는가를
고객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은 뭐 전 단계 그리고 완공 단계만 공유가 된다면 중간 과정은 고객들이 알 수가 없겠죠. 그것들은 그냥 믿고서 그냥 하는 걸 텐데, 만약에 블로그를 통해서 업체가 공사를 책임지고 확실하게 진행하는지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업체는 중간 과정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또 확실하게 진행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고객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블로그 운영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매출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객 신뢰를 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최종, 그리고 앞으로 계속 목적이 되어야 돼요. 고객의 신뢰만 살 수 있다면 계약이든 어떤 매출이든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게 중요하고, 대행 과정에서도 사실은 당장의 매출보다는 이러한 고객의 신뢰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목적을 두고서 대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보고 싶은 거는, 블로그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는 인테리어는 전문적인지, 비용은 합리적인지, 태도는 친절한지, 이런 것들이 보고 싶은데,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솔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공유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전문적인지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정보로서 보여준다라고 하면 신뢰를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 사례 포스팅으로는 고객을 유입시키고, 어떤 이러한 기타 정보 컨텐츠로는 그 유입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어떤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종합적인 과정들이 있어야만 고객들이 이 인테리어 업체는 맡겨도 되겠다, 믿을만하다, 이러한 판단이 드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공 사례 포스팅이나 어떤 전단지 같은 광고 문구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이러한 시공 과정을 생생하게 담는 컨텐츠도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어떤 컨텐츠들,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공사 계획이나 고객 요청사항, 어떤 현장 특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컨텐츠도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고객의 궁금한 점을 긁어주는 정보성 컨텐츠입니다. 정보성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행 과정에서는 사실 쓰기는 어려운 정보의 제한이 존재하는 컨텐츠예요. 하지만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업체 전문가라면 충분히 이러한 정보성 컨텐츠를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떤 컨텐츠들이 있느냐? 역시나 상담 문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업계에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Q&A 형식으로 정리하는 컨텐츠 매우 도움이 되고요. 그것들을 시리즈로 1탄, 2탄, 3탄으로 정리하는 컨텐츠 매우 도움이 되고, 그러한 컨텐츠들이 전화로 사실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일찌감치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컨텐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인테리어 진행 절차 궁금해하죠. 이제 인테리어를 많이 진행해보지 않은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보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을 공유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 그 업체의 전문성, 신뢰성도 올라갈 것입니다. 견적 협의 절차 같은 것도 가능하다면 공유하고, 그러한 절차 정리 컨텐츠는 도움이 된다. 혹은 같은 평형, 혹은 같은 아파트의 어떤 인테리어 사례가 다수 있을 경우에는 여러 디자인을 제안하는 컨텐츠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드도 가능하고 화이트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디자인 형태가 가능하겠구나, 같은 어떤 디자인 구조에서 여러 디자인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제안하는 컨텐츠도 굉장히 좋은 정보성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고, 역시나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는 견적입니다. 견적에 관해서 오픈하기 꺼려하시는 어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능하신 범위에서 범위라도 공개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비용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는 것이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어떻게 견적이 책정되는지, 그러한 방식과 절차를
너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공유를 한다면 그것도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객 시공 후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객 후기들을 또 따로 모아놨다가 한 번에 다시 정리하는 컨텐츠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는 컨텐츠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인테리어 업체, 같은 동네에도 굉장히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있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그리고 견적은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 요런 것들은 주의해서 업체를 선택해라,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컨텐츠는 우리 업체의 어떤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주는 좋은 컨텐츠가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컨텐츠를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고민들은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4가지 컨텐츠 종류들을 알려드렸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계속해서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서 운영을 하신다면, 꾸준함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단 댓글 오픈 채팅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또 1회 컨설팅까지도 연결을 만약에 원하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업체 관련해서 많은 정보 드릴 예정이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